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라운드힐의 새로운 주배당 ETF인 WPAY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위클리페이 유니버스 ETF로 투자자들이 매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ETF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유사 상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보면 WPAY는 2025년 9월 4일에 상장된 ETF로 라운드힐에서 운용하는 위클리페이 시리즈에 동일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운용 규모는 하나 약 110억 원 정도이며 총 수수료는 기존 1.28%에서 0.99%로 인하되어 최소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ETF의 운용 전략은 라운드힐 위클리페이 ETF 전체에 대한 다각화된 노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라운드힐 위클리페이 ETF에 나눠서 투자한다는 것인데요. 종목별 비중은 매달 동일한 가중치로 재조정되며 이를 통해 단일 종목에 대한 일관된 노출을 보장합니다. 이 상품은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매주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라운드힐의 위클리페이 시리즈 라인업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플부터 코인베이스, 테슬라 등 다양한 개별 종목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나눠서 보면 빅테크 기업들로는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AMD와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존재합니다. 기타 섹터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로빈후드, 넷플릭스와 팔란티어가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라운드힐 위클리페이 시리즈의 핵심은 기초 자산에 대한 1.2배 레버리지를 적용하고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많은 고배당 ETF들이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배당을 창출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대신 배당금은 자산 성과와 변동성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로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2025년 9월 5일 기준으로 라운드힐 브로드컴 위클리페이 ETF가 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글 위클리페이 ETF가 7.52%, 로빈후드 위클리페이 ETF가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클리페이 시리즈 종목이 총 15개이기 때문에 동일 비중으로 분산하면 종목별 비중은 약 6.67%가 됩니다. 이때 비중은 매달 재조정되므로 한 달 이내 기간 동안은 비중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당 일정은 매주 화요일이 배당 기준일이고 수요일이 배당 지급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배당 일정을 보면 첫 배당금은 9월 16일 화요일이 배당 기준일이고 9월 17일 수요일이 배당 지급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존 라운드힐 위클리페이 시리즈의 배당 기준일은 매주 월요일, 배당 지급일은 매주 화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위클리페이 시리즈에 더해 WPAY까지 투자한다면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두 번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라운드힐 위클리페이 시리즈의 각 종목별 주배당률을 살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지급된 한 번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1% 내외의 주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VGW는 1.8%로 가장 높았고 GOW와 PLTW도 각각 1.46%와 1.3%의 높은 주배당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라운드힐 위클리페이 시리즈의 평균 주배당률은 동일 비중 기준으로 약 0.95% 수준입니다. WPAY가 이러한 ETF들의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므로 WPAY의 일주일 배당률도 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연환산하면 52% 정도의 매우 높은 배당률이 나오는데 이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드맥스의 YMAX와 비교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WPAY가 라운드힐 위클리페이 시리즈에 투자한다면 YMAX는 일드맥스 옵션 인컴 시리즈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일단 WPAY는 2025년 9월 4일 상장으로 매우 최근에 출시되었고 운용 규모도 110억 원 정도로 작은 편입니다. 반면 YMAX는 2024년 1월 17일에 상장되어 더 오랜 운용 기간을 가지고 있고
운영 규모도 1.5조 원으로 훨씬 큽니다. 현재 총 수수료로는 WPAY가 0.99%로 YMAX의 1.28%보다 낮은 편입니다. 두 ETF의 구성 종목 특징을 보면 WPAY는 투자 대상이 위클리페이 시리즈로 단순히 1.2배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YMAX는 투자 대상이 옵션 인컴 시리즈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운영 컨셉은 비슷할 수 있지만 세세한 전략 자체는 아예 다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바로 어제 급등이 나타난 로빈후드를 기반으로 하는 라운드 1 상품과 일드맥스 상품이 있습니다. 단순 1.2배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는 라운드 1의 HOW는 급등 시기에 기초자산 성과를 온전히 더 높게 반영했지만 일드맥스의 HOI는 커버드콜 전략 특성상 일정 상승분부터는 제한이 존재했습니다. 급등과 강세장이 지속된다면 라운드 1 상품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를 담고 있는 WPAY가 YMAX보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에 하락과 횡보장에서는 반대로 일드맥스 상품이 유리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을 예시로 보면 최근 한 달간 기초자산 성과에 따라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 1.2배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는 라운드 1의 MSTW는 마이너스 20%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일드맥스의 MSTY는 마이너스 14% 수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하락과 횡보장이 지속된다면 레버리지 전략 없이 커버드콜 방식을 사용하는 일드맥스 상품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를 담고 있는 YMAX가 WPAY보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 종류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WPAY가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은 YMAX의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YMAX는 JP모건, 엑슨모빌과 알리바바, 스노우플레이크, 드래프트킹즈 등 더욱 다양한 종목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산 투자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특정 종목이 상승할 때 영향이 크지 않아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운용 전략과 특징에 따른 선택을 고려해보면 WPAY는 뚜렷한 상승 추종이나 집중 포트를 선호하는 공격적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2배 레버리지로 인해 상승장에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도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면 YMAX는 무난한 하락, 상승 정도의 성과와 분산 포트를 선호하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커버드콜 전략으로 인해 상승 제한이 있지만 하락 시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WPAY는 상승장에서 수익 확대를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특성상 변동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YMAX는 커버드콜 전략을 기반으로 해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방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라운드 1의 새로운 주배당 ETF WPAY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유사한 상품인 일드맥스의 YMAX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숨겨진 기업과 다양한 ETF 정보를 준비하겠으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